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소임교사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새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이제 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새 출발을 하시나요? 잘 오셨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슬기로운 교사생활 신입교사 1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만능 박사 깔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민쌤. 민쌤께서는 후배 교사들을 참 많이 만나시죠? 네. 그럼요. 제가 잔뼈가 이렇게 굵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습교사부터 초임 그리고 경력 있는 선생님들까지 정말 많이 만나죠. 후배 교사들 그 중에서도 신입 교사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제 초임교사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선생님들 마음에 응원을 보내기도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낯선 아이들, 낯선 부모, 게다가 낯선 동료 선생님들 속에서 업무는커녕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실습을 하는 기간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실습이 현장감을 익히기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한 어린이집에 소속되거나 또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을 때 또 그 업무를 익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라헬, 이제 교사로서 특히 담임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문을 활짝 열면 기본적으로 담임 교사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 철학, 그리고 내가 맡은 연령의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 또 보육 프로그램의 이해, 또 담임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문서 작성법, 그리고 동료와 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사항들, 부모의 소통,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야 될 사항이 많죠.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차례 쉽게 알아가도록 라엘과 민쌤이 도울게요. 자, 이 시간은 담임교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내 반 아이들이잖아요. 내 반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만능 박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게 될 연령의 발달 특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담임교사라면 이 부분은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 교사가 기초 상식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맡을 연령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또 얼마나 다양한 정보로 연구를 하셨나요? 제가 이 질문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연령에 대해 담임교사라면 부모에게 명확하게 그들의 특징, 발달의 개별차, 민감기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얼버무리지 말고요. 또 중요한 거, 내 주관적인 생각, 내가 느낀 사항,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 무한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맡은 연령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 내가 맡은 내 반 아이들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라엘, 제가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세요? 제가 짬밥도 있고 중간 관리자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 사실 저는 아이들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길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후배 선생님들 중에는 1학기가 지나서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어떤 경우에는 아이랑 신경전을 벌이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꿈꾸면서 교사가 되었는데 막상 교사가 되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 떼쓰는 행동, 또 또래끼리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는 행동, 또 때로는 부모님한테 하듯이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요구하는 아이들, 물론 보람된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곤 하죠. 네, 우리가 기관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은 발달이 정말 폭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세상을 처음 접하는 게 많은 아이들, 또 세상에 대해 아주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회관계를 그 속에서 배워나가고 있죠. 아이들은 성인과 또래, 그들이 속한 모든 인적 또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나오죠. 그들의 세상은 발달 속에서 문제 행동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발달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은 발달상 나오는 문제 행동을 문제로 볼 것인가 말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마인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발달의 다양함, 개별차를 이해한다면 우리 반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감해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연령별로 아이들의 세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때로는 교사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평소에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때로는 한숨을 푹 쉬게 만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마음속으로 그렇지,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발달 시기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기지. 때로는 이 시기에 언어가 이제 막 발달하려고 꿈틀꿈틀 하는 시기인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너는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래서 속상해서 자꾸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지. 내가 너의 마음을 읽어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라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내가 맡은 연령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육아정책연구소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를 다운받아 보세요.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 표준보육 과정에 대해 숙지해야 해요. 표준보육 과정이란 국가가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육 내용이죠.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0-1세, 2세, 3-5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아는 6개 영역, 유아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중에 나와 있는 연령별 육아서적을 가볍게 읽어보는 것,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EBS에서 제작한 아이의 식생활, 훈육, 애착 등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라엘, 이외에도 상호작용에 대해서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평가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가제 1영역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죠. 1-1 평가부터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교사가 아동 권리 존중을 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안내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라엘, 네, 교사들이 꼭 주의해야 될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주의사항. 뭐죠, 민쌤?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개성이 넘치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마다 개별성이 다양해요. 성격, 기질, 반응, 아이들마다 나타나는 기질이 모두 달라서 교사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반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빠른 기간 내 개별 영유아를 관찰하는 교사의 자세,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 각각 지원하는 교사.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선생님 두근두근 떨리시나요? 어린이집을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설레이시죠? 우리는 어린이집 문을 떼고 한 발짝을 떼는 순간부터 전문가입니다. 엄마가 되는 과정이 어렵듯이 교사가 되는 과정도 좀 낯설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내 반 아이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의 땀방울이 어느새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걷는 그 걸음을. 신입 선생님 그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선생님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나엘과 민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힘이 됩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